자, 미국 칼춤의 반도체주가 급락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뚜렷해지게 되면서 피해 수혜주 찾기가 정말 분주하게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정말 공포심, 지금 쭉쭉 또 밀리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할 건지 김시임 팀장님, 이럴 때 진짜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패닉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다. 단기적인 그냥 충격이다. 지금 왜 떨어졌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느냐 혹은 심리적인 문제이냐를 봤을 때 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반도체가 좀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던 내용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했을 때 발언들은 좀 표심을 잡기 위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트럼프가 이제 TSMC를 겨냥한 발언들을 먼저 이렇게 원펀치를 날렸고 네. 그다음에 질세라 바이든 정부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때리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선을 앞둔 일시적인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없던 내용들은 또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겠다. 특히 AI 칩 같은 경우를 중국에 안 팔겠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우리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트럼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센티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던 상황들 거기에 따라서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 정도라고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 발언들이 좀 더 이어지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했을 때 뭐 TSMC의 실적이 오늘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공화당의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또 마지막으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런 노이즈들은 먼저 주가에 반영을 먼저 한 상태다. 그러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에 문제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저는 오히려 눌렸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기회를 또 활용을 해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슈 노이즈가 있는 것 뿐이지 기업적인 측면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 오히려 위기로 삼고 매수를 조금 더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의 그런 기술의 전환점인가 뭐 아니면 기술의 시대의 끝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시임 팀장님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좋게 가요 라고 했다면 곽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밀리는 게 좀 강렬해요. 네. SK하이닉스 네. 4%대까지 쫙 빠져서 그렇게 보려고 해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지금 시장은요,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과 길게 대응하시는 분의 차이인데요. 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차트상 조금 이제 약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후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건 좋은데 조금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좀 길게 보시는 분은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보유인 거죠. 보유를 하면서 추가로 사준다든가 갖고 있는다든가 전략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일정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향 HBM3E 퀄 테스트 통과거든요. 자, 그럼 그게 얼만큼 중요한 이슈냐면은 퀄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돈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D램 낸드 부분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 구조로 가져가려는데 일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콜 테스트가 뭐
통과가 되었다. 뭐 예상하는 것은 뭐 8월이나 3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좀 강하게 위로 상방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흐름이 좀 깨져 있는데 뭐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가 실적을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랜드, 디램,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굳이 민감하게 좀 가져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응할 필요는 없고 짧게 보시는 분은 뭐 아무래도 현상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또 사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하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텍스 통과되는지 이거는 아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기사들 잘 체크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고 대응하자라는 얘기에 앞서서 일단은 삼성전자, SK 보조금 때문에 사업 차질을 좀 빚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들도 있잖아요.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좀 헐헐 툴 수 있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이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걸까요?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움직였던 근본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챗GPT로 인한 AI 시장의 성장들,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시장이 성장을 한다로 인해서 HBM 쪽에 대한 수혜들로 인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관련했을 때 여전히 초과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한 이제 주문을 25% 확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AI 칩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유의미하게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쪽은 또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생산 규모라든지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쇼티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물론 지금 HBM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초과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좀 우려가 살짝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블랙웰이라든지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거기에다 더해서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삼성전자 HBM3E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HBM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흔들림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다만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뜯어보면은 외국인이 이들 종목군만 계속 집중하고 사고 있어요. 왜 살까를 보면은 결국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기대감, 특히 AI 칩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을 보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알았다시피 실적이 점점 1분기 대비 나은 2분기 실적을 보여줬고 2분기 실적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기반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맥상통합니다. 문제 될 거 없고 걱정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뭔가 힐링해주시는 심리상담가인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이래서 HBM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이슈들은 전혀 기업에 어떤 타격을 줄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럼 반도체주의 전반적 움직임은 분명 지금 좋지는 않지만 멀리 본다면 그래도 이럴 때 기회로 잡자라고 해주셨어요. 대표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는 멀리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고요. 네. 중장기적인 분들은 그래도 걱정이 또 걱정이에요. 네. 아니라고 해도 걱정이실 텐데 짧게 전략 한번 잡아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구간에서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매집의 형태를 띄워야 진행하시면 되고. 됩니다. 근데 매집의 형태를 뭐 바로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정화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때 가장 안정화가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때쯤에 흐름을 잡아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보호해주는 전략을 취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HB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콜테스트 통과가 되고 이런 밸류 체인들이 만약에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 이런 것도 더불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를 보셔야 되겠죠. 뭐 수요 증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함께 더불어서 보신다고 하면은 뭐 빠졌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지 않느냐.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현 시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질 때마다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에 대한 기대감은 뭐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팀장님이 보고 계신 반도체 안에서의 탑픽주는 또 뭐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관련주들 살펴볼까요? HPS부터 삼성전자, 두산테스나 유니셈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김시현 팀장님의 탑픽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84,700원 등락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저가 찬스라고 보세요? 일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우선 반도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가장 먼저 반등 이제 수급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또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반도체 뭐 소부장, 대장주 할 것 없이 조금씩 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특히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여전히 상방 같은 경우는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선 닫고 조금씩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장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금 조금씩 좀 모아가 보자라고 해서 탑픽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그리고 팀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